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미 전역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백신 미접종자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찜통차에 아이를 방치하는 일이 또다시 빈발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단 몇 분이라도 아이가 차량에 방치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아칸소주와 미주리주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오는 모든 백신 미접종자들은 음성 확인을 비롯해 10일 동안 자가격리가 요구됩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도 전염성이 강한 인도발 변이 코로나19인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재확산이 시작됐습니다. 46개 주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고 미국 전체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확산세를 일으키면서 사회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백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지만 미국은 다시 팬데믹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새 2배로 늘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3,346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일주일 전보다 97% 증가한 수치입니다. This is primarily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and we need to be very clear about that message. And this is particularly happening in areas, unfortunately, where the vaccination rates are low, which is exactly where we want to be testing more.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이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네바다주 등 5개 주에서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 5개 주는 모두 백신 접종률이 48% 미만인 곳입니다. We have a solution to this, for this, and the solution is vaccinations. 특히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30대에서 50대 초반의 젊은 층이 차지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그리고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if they are sick enough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they are unvaccinated. That is the absolute common denominator.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느냐 아니면 계속 방역 수칙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또다시 차 안에 아이를 방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 안의 온도도 살인적으로 올라가면서 사고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부모의 작은 방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주차돼 있던 차량의 창문을 박살냅니다. 차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차 안은 시트에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아이의 엄마는 짐을 챙기기 위해 실수로 문을 잠갔다고 해명했습니다. Give me your arms. Up, these cowboy. There you go, big guy. Such a helpless feeling I can imagine that she was feeling, and I felt horrible for her, and I felt horrible for the child.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찜통차에 아이를 방치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7명의 아이들이 뜨거운 폭염 속에 차 안에 방치됐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차 안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차 키를 차 안에 놓고 문을 잠가 아이가 갇히는 등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체온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찜통차에 갇힐 경우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잠깐의 방심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There's never a quick enough moment to leave your child in the car. When this heat, even a couple minutes, is not okay.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찜통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차에 내리기 전 항상 앞뒤 좌석을 확인하고 특히 날씨가 더운 날엔 창문을 조금씩 열어놓는 등 생활 속에 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아이의 좌석 옆에 지갑이나 가방 등을 두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13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소 잠잠해지나 싶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4% 급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도 전년 대비 5% 올라 13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기름값입니다. 여행이 늘면서 유가가 작년보다 45%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변하는 유가와 음식값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만 따져도 1년 사이 4.5% 올랐는데 1991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특히 중고차값 급등이 물가 상승의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그 전달에 비해 10.5% 올라 상승폭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반도체 칩 공급이 딸리면서 신차 생산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항공료는 25%, 호텔 객실료는 15% 뛰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항공과 호텔 요금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은행과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서 최근의 물가 상승이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입니다. But right now, most of the evidence that I see suggests that this will be transitory and short-lived. 다만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 지수들이 0.3% 정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It's been a very choppy market, and right now I think you're going to probably see, until we have further clarity from the Fed and also as far as the global growth outlook.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을 뛰어넘는 등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인플레이션 얘기가 약간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를 놓고 논쟁이 더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시카고시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는 아칸소와 미주리주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에 따르면 미주리와 아칸소주에서 방문하는 모든 백신 미접종자들은 시카고에 도착하기 72시간 전에 음성 확인서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도착 후 10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당국은 최근 미주리와 아칸소주에서 주민 10만 명당 하루에 15명 이상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아칸소주의 경우 성인의 35%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보건국은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며 바이러스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모두 경계해야 한다는 걸 보여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30대 한인 남성을 포함해 18명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테네시주 수사국 TBI에 따르면 지난달 이틀 동안 실시한 잠복 수사 작전을 통해 18명의 남성이 미성년자 불법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에 입감됐습니다. TBI는 범죄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인신매매와 성매매로 악용되는 웹사이트에 유인 광고를 게재했고 이 광고를 본 용의자들을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함정 수사 끝에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 가운데 39살 한인 앤드류 명 김 씨와 중국계로 추정되는 하우지의 왕 등 아시안 3명과 테네시 주 방위군 소속 목사 등 종교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BI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미국에서 마약 밀매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급증하고 있는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6살 한인 어린이를 주먹으로 때린 뒤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백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경찰국에 따르면 50대 여성 셸리 힐을 증오범죄와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셸리 힐은 지난 5일 라스베가스의 한 쇼핑몰에서 갑자기 한인 가족에게 다가가 남자아이의 목을 때리고 너희가 무슨 짓을 한지 안다, 또 중국이라고 외치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아이의 부모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외치자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동영상을 찍어 공유 서비스 틱톡에 올렸고 이 영상은 경찰이 신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한편 쇼핑몰 관계자들에 따르면 셸리 힐은 과거에도 히스패닉계 등 타인종에게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적대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해 희귀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FDA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1,280만 명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 중에서 100건의 길랭발해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병자 대부분은 접종 2주가 지난 뒤 나타났으며 대부분 50세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길랭발해 증후군은 신경장애 증상으로 근육 약화를 초래하고 때때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지만 확률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3,000에서 6,000 명 정도에서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의 완치되거나 일부는 신경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CDC 자문위원회 회의는 이번 주 길랭발해 증후군과 백신 접종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LA 인근 바다에 수백만 갤런의 오폐수가 대거 유입돼 일부 해변이 폐쇄됐습니다. LA 카운티는 LA 인근 하이페리온 정화시설의 정전 사태로 1,700만 갤런의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번 사태로 LA 국제공항 인근 2마일 길이에 해당하는 해변이 영향을 받았으며 엘세 군도부터 닥 웨일러 RV 파크까지 해변이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바닷물의 오염 상태에 따라 해변 개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채택된 캘리포니아주 예산안에 따르면 주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무상급식 지지자들은 언어 장벽과 이민 신분으로 인해 무료 급식 수혜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 제공을 통해 수혜자들에 대한 차별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당국은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증가하자 무상급식 수혜에 필요한 소득 조건을 없애고 급식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50만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이나 급식비 보조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재학생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리콜 선거를 소속 정당 없이 치르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지방법원은 오는 9월 실시되는 리콜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기한 뉴섬 주지사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은 뉴섬 주지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 정당을 등록하지 않았다면서 오는 선거에서 정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뉴섬 주지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사실상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번 판결이 뉴섬 주지사의 리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선거는 오는 9월 14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폭동과 약탈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벌써 70명이 넘었고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희석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본 무법천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습입니다. 동남부 항구 도시인 더반의 물류창고는 폭도들의 약탈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형 창고의 지붕에선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지만 도로는 한몫 챙기려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더반에 있는 LG전자 공장도 약탈당한 뒤 방화로 완전히 불탔습니다. 약탈 방화가 막 일어나니까 저희 뭐 그냥 무정부 상태로 빠져 있는 거죠. 바로 대응이 안 되니 최악의 상황까지. 또한 남아공 소유의 주요 발생지인 콰줄루 나탈주의 삼성 물류창고에서도 일부 약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동과 약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최소 7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콰줄루 나탈에서 300여 명이 체포되고 수도권인 하우탱에서 4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군 부대를 긴급 배치한 상황입니다. Law-abiding citizens have been threatened and intimidated. I have today authorized the deployment of the Defense Force personnel. 이번 사태는 부정부패 혐의를 받아온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이 구금되면서 출신지인 콰줄루 나탈에서 시작됐지만 코로나 봉쇄령, 경제난과 맞물려 수도권 등으로 번져나가고 있으며 폭력 사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교민들에게 이동 자제와 영업 중단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방위백서가 한국의 국무회의격인 가기를 통과했는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넘어 한국군의 영토 방위 훈련인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일본 가기가 채택한 올해 방위백서입니다. 첫 장부터 다케시마, 독도가 나옵니다.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썼습니다. 17년째 같은 주장입니다. 다음 장 지도에선 독도 부분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표시하며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방위 협력에 관해 기술하면서 4가지 과제를 들었습니다. 국제 관함식에 우길기를 내건 자위대 참가 거부, 한국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비춘 사건, 독도 주변의 독도 방어 훈련,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통고 등입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달리 이를 한국의 부정적 대응이라고 규정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고 특히 독도 방어 훈련까지 새로 추가했습니다. 군과 해경이 1986년부터 실시해온 정례 훈련인데 새삼 트집을 잡는 겁니다. 日本国有の領であることに鑑み、こうした訓練は受け入れ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 또 2019년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에 항의했다고 적었는데 당시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한국과만 협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항의 성명을 냈고 외교부는 일본 총괄공사를 조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근본 방위백서를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방위백서뿐만 아니라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이번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경찰에 불려나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취재진들이 둘러싸고 질문을 하자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룸살롱 접대 몇 차례 받으셨는지? 성실히 전화 받았습니다. 자, 답변 드릴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돌연 사퇴했던 이 전 논설위원은 이번 수사가 공작이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권의 보복성 수사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 하나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Y가 누구인지 공작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설명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전 논설위원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박연을 주면서 뒤에 골프채 질려 있으니까 이거를 이동훈 의원이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올라가실 때 이거를 들고 가셨죠. 이 전 논설위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김 씨로부터 중고 골프채를 빌려 쓴 뒤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는 국선 변호인 제도는 구속이 되거나 재판이 시작돼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사 초기부터 한국 정부가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형사 공공변호인제가 도입됩니다. 이재우 기자입니다. 과거 비일비재했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고압적 태도, 변호인의 도움마저 없다면 속수무책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세뇌시키다 보면 사람은 이게 자기 안 해도 이 겁먹으면 스스로 이게 진이 나오더라고. 3일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악몽 같은 세월이에요. 강압적 수사 관행은 크게 개선됐지만 요즘도 수사 과정에서의 아니한 진술에 재판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되는 피의자들이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운영하는 현행 국선 변호인제가 구속 이후나 재판에서만 적용되는 탓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범죄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입니다.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로 입건된 사회적 혹은 경제적 약자에게 적용됩니다. 피의자 국선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적법 절차 위반,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만들어 회계 등의 지도감독권만 행사하고 변호인 선정 등 운영과 관리는 별도의 이사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피의자 변호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 무대에 오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시티즌은 뉴욕에 소재한 국제자선단체로 어제 2021년 행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공연은 오는 9월 25일 개최되며 서울을 비롯해 뉴욕과 파리 등 6개 대륙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형태로 24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빈곤국의 백신 기부 등을 요청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BTS를 비롯해 BTS 신곡 작업에 참여한 에드 시런과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 등 네로라는 가수들이 참여합니다.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는 쿠바에서 1994년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페인 정부가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체포된 자국 매체 소속 기자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일 수도 아바나에서 취재 도중 체포된 기자는 쿠바 국적의 아코스타로 그는 쿠바 체제를 비판하는 성향의 매체와 스페인 일간지에서 기사를 작성해 왔습니다. 아코스타는 최근 자신의 SNS에 정권이 권력을 내려놓도록 시민이 압박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쿠바 정부는 미국인들이 SNS를 통해 시위를 선동한 것이라며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하고 시위에 참여한 1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태국 보건부가 방콕 시내의 한 대형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7명이 알파와 델타 변이에 동시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이들은 현재 건강한 상태로 염려할 만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됐다고 해서 증상이 더 악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복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늘면 또 다른 새로운 변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외국인에게 문을 열었던 푸켓에서도 지난 11일 한 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돼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이혼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혼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언급했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비공개로 진행된 억만장자들의 여름 캠프에 빌과 함께 참석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 참석자에 따르면 기후변화 연설을 끝낸 빌에게 멀린다와 함께 이끌어온 게이츠 재단 관련 질문이 나오자 빌은 자신의 과실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이혼은 자신이 망친 것이라 언급했고 빌은 눈물을 쏟기 직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온라인 수업 중에 인종차별적 망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바이올린 거장 주커만 한국인 비하 막말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클래식 팬을 거느린 세계적인 바이올린 거장 핑커스 주커만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주커만은 지난달 25일 뉴욕 줄리아드 음대 온라인 수업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해 인종차별 발언을 한 건데요. 당시 주커만은 아시아계 자매 학생의 연주가 성에 차지 않자 한국인들은 노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 비하했습니다. 노래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악기를 기계적으로 연주해 예술성, 표현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학생들이 일본계 혼혈이라고 밝히자 그는 일본인도 역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주커만은 이날 강의가 끝날 때 또다시 한국인의 DNA에는 노래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논란이 일자 주커만은 문화적으로 둔감한 언급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아시아계 연주자들은 SNS에 보이콧 주커만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임신부를 짓누르는 영상이 공개돼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경찰 임신부 과잉 진압 논란입니다. 미국 뉴욕 북부 한 마을 마트에서 백인 가족과 흑인 가족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싸움을 말리려고 흑인 임신부가 백인 가족과 마트 직원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흑인 임신부의 언니부터 붙잡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수갑을 채우려고 임신부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몸으로 짓누르는데요. 목격자들이 임신부를 거칠게 다루는 것에 비난했지만 현장에 있던 로리 스페인 경관은 물러서라며 사람들을 향해 테이저건을 겨누고 임신부 언니가 자신의 팔을 물자 그녀의 목에 주먹을 날립니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은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백인 여성은 놔둔 채 흑인 여성만 제압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파문이 일자 현지 경찰 당국은 과잉 진압 의혹을 받는 경관에게 행정휴가를 명령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한 여성이 회사 몰래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중계 카메라에 얼굴이 딱 잡혀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병가내고 축구 관람, 중계 화면에 포착 해고입니다. 열렬한 축구 팬인 니나 파로키 씨는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유로 2020 준결승전 직관을 위해 어렵게 표를 구해 지난 7일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업무가 몰려 바쁜 회사에는 휴가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해 거짓 병가를 낸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발각될 줄 알았을까요? 덴마크에 선제골을 내준 잉글랜드가 동점골을 넣는 순간 환호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딱 걸려 전 세계로 송출된 겁니다. 직장 상사도 모를 리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즐거운 직관을 마치고 귀가하던 니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상사가 중계를 봤다면서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겁니다. 직원의 해고를 결정한 회사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거짓말은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니나 씨는 눈물을 머금고 퇴사하게 됐지만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축구를 보러 갔을 거라며 축구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반려견이 산책 중 소변을 보는 행위인 마킹은 영역 표시를 위한 중요한 본능 행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쓰러진 철제 기둥 원인은 개 오줌입니다. 한 교체로에 철제 기둥 신호등이 쓰러져 있습니다. 철제 기둥이 부러진 원인, 뜻밖에도 개 오줌이었는데요. 특이한 이 사건은 지난 2월 일본 미에현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용 연한이 50년인 철제 기둥이 설치한 지 23년 만에 쓰러져 현지 경찰이 과학 수사에 나섰는데요. 원인을 찾던 중 신호등이 위치한 곳의 토양에서 같은 교체로에 있는 다른 신호등의 토양보다 40배가 넘는 요소가 검출됐습니다. 반려견의 오줌에 포함된 염분 등이 신호등의 철제 기둥을 부식시킨 건데요. 실제로 해당 신호등 부근 개산책로로 이용이 되고 있었고요. 쓰러진 신호등 자리에 새로 설치한 신호등 기둥에도 반려견들이 오줌을 배설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은 양의 소변이라도 오랜 세월 반복되면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는 사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고산지대로 옮기는 특별한 방법이 공개됐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늘에서 물고기가 비처럼 쏟아집니다.
엄청난 양의 물폭탄과 함께 무언가를 호수 위로 쏟아내는 항공기. 정체는 바로 저지대에서 싣고 온 손가락 크기의 치어인데요. 미국 유타주 야생동물자원부가 1950년대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물고기 저장 프로젝트입니다. 헬리콥터로 유타주 전역 200여 개 고지대 호수를 비행하면서 어린 물고기를 방생해 물고기 개체수를 관리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물고기를 금속캔에 넣어서 말에 싣고 고지대로 운반했지만 이렇게 항공기를 이용하면 물고기들이 긴 시간 육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 생존율이 95%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반려견에게 아주 특별한 친구가 놀러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함께 놀자, 개와 노는 야생곰입니다. 미국 버몬트주의 한 가정집 마당. 반려견과 야생곰이 함께 어우러져 노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마치 만화 속 한 장면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반려견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도 하고 야생곰과 이른바 나 잡아봐라 놀이를 하듯 뛰어다닙니다.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인 이 반려견은 사실 자기 영역에 대한 의식이 강해서 낯선 이와 같은 공간에서 어울리는 법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야생곰과는 약 7분가량을 이렇게 장난쳤다고 합니다. 견주에 따르면 반려견은 떠난 곰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눈치라며 두 동물 모두 다치는 일이 없어 다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7월 13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